영양교사님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이 건강의 위험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래와 평균을 이제 비교했을 때 키나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안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 편식이 심한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밥은 안 먹고 간식만 찾을 때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실제 어린이 영양교사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아이 식습관과 건강 정보를 쉽게 정리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한 건강 진행자 강순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 아이 식습관 고민 정말 많잖아요. 밥은 잘 안 먹는데 간식은 계속 찾고 편식도 심하고 또래보다 작거나 살이 찌는 것 같으면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린이 영양교사님을 모시고 그런 궁금증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영양교사 정찬비입니다. 영양교사님이 느끼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요즘 아이들의 식습관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가장 큰 문제는 편식이랑 단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의 쓴맛은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맛이거든요. 반면에 단맛은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고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잖아요. 편식과 지나치게 단 간식을 찾는 것이 요즘 식습관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아이 성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편식인데요. 편식이 심하면 실제로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편식은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예요. 영양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키 크는 것도 방해하고 심지어 공부하는 학습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학습 능력까지요? 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특정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먼저 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될 때 식품 알레르기 조사를 하고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따로 기록을 해요. 학교 급식법에서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급식 전에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알리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표시 대상만 해도 무려 19가지나 되니 꽤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도 3가지가 있는데요. 원인 식품이 들어간 음식을 아예 빼고 주는 회피식, 그 식품만 쏙 골라내는 제거식, 그리고 비슷한 영양을 가진 다른 음식으로 바꿔서 주는 대체식이 있어요. 아이 키가 또래보다 작아 보이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럴 때 영양 문제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단백질은 근육과 뼈 조직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또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요. 철분과 아연은 성장 과정에 필요한 대사와 성장 호르몬 작용을 돕는 영양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같은 영양소도 몸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에 함께 필요합니다. 네. 결국 키 성장은 한 가지 영양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져야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골고루 먹어야 되겠네요. 아이들 아침밥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침밥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침밥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뇌 활동과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폭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달걀 후라이나 누룽지, 샌드위치, 샐러드처럼 간단한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과일은 주스로 갈아주기보다 씹어 먹을 수 있게 썰어주는 것이 좋고요. 편식이 심한 아이는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기보다 같은 영양소를 가진 다른 식품으로 바꿔서 챙겨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아이 체중이 늘기 시작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뭘 먼저 고쳐야 할지 헷갈리잖아요. 소화 비만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인 시간에 맞추어 먹고 식사 순서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30번씩 꼭
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치아로 꼭꼭 씹게 되면 이 현상을 위로 전달하고 위에서는 포만감을 형성시켜서 다시 뇌로 전달돼서 폭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사량을 천천히 줄이고 단 간식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달달한 간식과 주스 대신에 삶은 고구마, 감자, 물이나 우유로 바꿔 먹고 가벼운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것도 좋아요. 이 습관을 유의하면 소화 비만 예방에 아주 좋아요. 운동도 필수라면 좋겠네요. 네. 단순한 식습관 문제로 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양교사님이 보시기에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이 건강의 위험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래와 평균을 비교했을 때 키나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거나 배변의 횟수와 배변량이 들쑥날쑥하거나 편식하는 음식 개수가 많거나 식사 시간에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잘 못 먹는 경우라면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겉으로는 단순히 밥을 안 먹거나 편식하는 문제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건강 문제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건강 문제 신호가 발견이 되시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영양 상담을 클릭하시면 유아의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 DST, DBT라는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험, 주의, 양호 등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 아이의 식습관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영양교사님과 함께 부모님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아이 식습관과 건강, 영양 관리에 대한 질문들을 Q&A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의 편식이나 성장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 평소 식습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한 건강 채널 진행자 강순지, 어린이 영양교사 정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이